이번 사연은 애 낳고 반년 넘게 시부모님을 안 만나며 친정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아내를 내쫓고 이혼하려 한다는 남편의 사연인데요. 요즘 여자들 주변에서 코치하는 친구들이 문제 아닌가 싶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10개월 된 아이 한 명 키우고 있고 결혼한 지는 2년 6개월 된 초보 아빠입니다. 제가 남자라서 남편인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시댁에만 편향된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아내의 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장남이고 밑으로 여동생 한 명 있는 부모님 화목하시고 집안도 보통 수준인 평범한 집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집들은 어떤지 알 수 없어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너무 잘 살지는 않더라도 저와 제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걸 목표로 삼고 일도 열심히 하고 항상 못해주는 건 없는지 고민하고 아내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당신 이후로는 시댁에서 재산은 없애고 절에서 모실 거라며 시댁에 아내도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식된 도리로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싶지만 어머니는 그러면 며느리가 너무 눈치 보고 힘들다고 오지도 말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아이가 생겼는데요. 아내가 고생이 많다며 부모님께서 병원비와 산후조리원비까지 모두 내주셨어요. 금전적인 부분을 도움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손주에게 해주고 싶다며 많은 부분 도와주셨던 거죠. 부모님은 아이 낳고 나서 병원에 한 번 오셔서 아이 보고 바로 가시고 그 뒤로는 제 아내가 불편하다고 방문도 하지 않으셨어요. 반면 처가댁에서는 아이와 아내를 돌본다는 목적으로 수시로 드나드셨습니다. 조리원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조리원에서 퇴소하고 나서도요. 저희 아내가 힘들다고 도움을 요청해서 오신 거라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항상 어디 한 구석이 답답하고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저는 사업이 나름대로 잘 굴러가고 있어 아내 혼자 아이를 보기 힘들 것 같아 100일이 넘어서까지는 산후관리사분을 고용했습니다. 그분께서 간단한 집안일과 아기도 케어해 주시기에 불편함 없으리라 생각했던 거죠. 친정 식구들은 아내가 아이를 보러 오겠다는 명목하에 집에 여전히 자주 들르셨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저보고 양심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인가 싶어 물어보니 장모님이 자기와 아이를 돌보느라 매일 방문하는데 어떻게 사위된 사람이 감사하다고 용돈도 안 드리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부탁해 매달 저희 부모님과 장모님 댁에 각각 용돈 100씩 드리는데 그게 부족하시다고 하냐 물으니 어떻게 시부모님과 자기네 부모님의 용돈이 같을 수 있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달라야 하냐니 장모님이 오셔서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매정하게 구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산후도우미 분이 계셔서 그렇게 크게 신경 써야 할 일이 있는지 몰랐다고 알겠다고 하고 용돈을 더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100일이 돼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끼리 간단하게 식사나 하자는 소리를 했더니 요즘엔 100일 안 챙긴다면서 자기 너무 힘들고 불편하니 그냥 간단하게 보내자 했습니다. 아내가 아직 몸이 힘든가 싶어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손주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언제 볼 수 있냐 물으시더라고요. 만약 찾아오시기가 힘든 거라면 다음에 방문하시겠다기에 꼭 모시겠다, 죄송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아내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저는 정말 아내가 힘들어서 그런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일이 껴있는 주말 아내와 장모님이 휘황찬란하게 상을 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잔치라도 있냐고 하니 장모님께서 아빠가 이렇게 무심해서 어쩌냐며 아이 100일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내에게 100일인데 가족끼리 간단하게 식사도 안 한다 하지 않았냐 물었더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어머니께서 아내에게 100일 축하한다고 아이 옷이라도 사주고 싶은데 못 사줘서 미안하다며 돈도 100만 원이나 보내주셨다 하더군요. 그걸 아내는 말도 하지 않았고 나중에 옷은 샀냐, 사서 입혔으면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주지 서운하다 하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의 100일을 축하하고 시간이 흘러 부모님이 손주를 보고 싶은데 너희가 내려오기 힘들다면 부모님이 직접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좋은 생각이라는 마음이 들어 아내에게 말하니 그러면 장모님이 너무 불편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날 하루만 오지 말라 하시면 될 일 아니냐고 말하니, 그럼 자기가 시부모님 눈치 보면서 상 차리고 해야 하는데 그러고 싶냐고 따지더군요. 제가 밥은 외식하면 될 거고 안 되면 내가 배달이라도 시키면 되니까 부모님을 초대하자 했더니, 자기 정말 불편해서 미칠 거라고 자기가 준비되면 말할 테니 제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였어요. 저는 부글부글 속으로 끓었지만 한 번 더 참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손주를 몇 번 보지도 못하셨는데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싫다고만 하는 아내 때문에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그 사이 장모님 생신이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다툼은 처가댁과는 상관없다 생각했기에 아내에게 장모님 생신날 드리고 싶은 거나 선물 원하시는 거 있으면 사드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내가 장모님께 선물을 드리거나 간단히 생신상을 차려드리거나 하는 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장모님 생신날 아내는 갑자기 여행을 가자며 저보고 하루 회사를 빠지라 하더라고요. 장모님도 계시고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싫다 말하기도 뭐해서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영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장모님 생신이니 불만을 접고 좋은 게 좋은 거란 생각으로 숙소와 여행지를 다 알아보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이가 면역력이 약해 저희 부모님 댁엔 가지 못한다 해놓고 정작 장모님 생신 때엔 누가 머물렀을지도 모를 숙소에 떡하니 자고 놀고 오는 아내의 모순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이제 아이도 6개월 넘었으니 장모님은 그만 오시라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나도 집에서 편하게 있고 싶은데 불편하다 하니, 그럼 집안일이랑 아이 돌보는 거 자기 혼자 해야 하는데 나보고 피곤해 죽으라는 거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집에 산후관리사분이 4개월 정도 머무셨고 그 뒤엔 가사관리사분을 고용해 집안일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내는 아이를 돌본다고는 하지만 제가 가사관리사분께 웃돈을 더 줘서 아이 케어도 부탁드려 그렇게 크게 힘이 많이 들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도 생각 없다며 저를 비난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럼 정말 장모님이 다 도와주시면 가사관리분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분을 해고하겠다 하니 그건 안 된다고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제가 둘 중 하나만 택하라 하니 그럼 가사관리분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럼 엄마는 주말에만 부르겠다 해서 그러라고 내버려 뒀습니다. 아내에겐 아이를 이제 돌봐주시지 않아도 되니 원래대로 용돈을 드리라 했고, 저희 어머니도 주말에 한번 모셔야 하니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아내는 툴툴거리며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아내가 철이 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친정 식구들은 주말마다 찾아와 먹고 어지르기만 했습니다. 그 사이 저희 어머니 생신도 다가와 장모님 때도 그랬던 것처럼 숙소를 예약하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하려 계획을 짰습니다. 장모님 생신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여행을 계획했고 부모님께도 말씀해 시간을 맞췄습니다. 아내에게 곧 엄마 생신이 다가오니 아이도 보여줄 겸 같이 여행을 계획했다 시간 비워두라 알렸습니다. 미리 말을 했음에도 아내는 버럭 화를 내며 그런 걸 왜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 때 너는 나에게 이야기하고 정했냐, 우리 부모님 지금 손주 못 보신 지 언제인지 아냐 했더니 그래도 이건 다른 일이라 또 우기기만 하더라고요. 이젠 안 된다. 여태껏 내가 다 맞춰주기만 하지 않았냐. 우리 부모님 손주 못 본 지 벌써 반년도 훨씬 넘었다 했더니 자기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시부모 수발 못 드니 저보고 혼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가 찼습니다. 시부모 수발?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아내가 저희 부모님을 만난 건 아이 낳고 그것도 자기는 아프다고 누워서 일어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만으로 맞이한 게 끝인데 무슨 수발을 들었다는 건가요? 제가 그렇게 힘들면 아이라도 데리고 다녀오겠다 하니 어디 한번 그래보라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아이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아이 육아를 전담하진 못해도 되도록 아이를 돌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항상 아내는 지쳤다는 듯 아이를 돌보지 않고 그저 장모님과 TV를 보거나 핸드폰만 보고 아이는 뒷전이었는데 그때마다 아이를 돌본 건 저였습니다. 산후도우미분께 도움을 받다가 다시 가사 도우미분을 구했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것 같아서였죠. 저는 그런 아내를 두고 아이와 출발했습니다. 아이를 카시트에 앉히고 여행지로 출발했는데 아이가 하도 순해서 떼를 쓰거나 울지도 않았습니다. 아내에게서 전화가 빗발쳐 핸드폰을 꺼버리고 부모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보는 손주 바람 불면 날아갈까 다를까 아주 조심히 안아들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얼마나 손주가 보고 싶으셨을까 죄송한 마음뿐이었죠. 부모님이 아내는 어쩌고 혼자 왔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아내가 많이 아프다고 둘러댔습니다. 믿는 눈치는 아니셨지만 제가 곤란해 보이셨는지 더는 질문을 안 하셨어요? 부모님은 앞으로 손주를 자주 보면 좋겠지만 그래도 너희 부부가 돈독한 게 더 먼저니 당신들은 괜찮다며 사진으로 보면 된다며 아내를 잘 달래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 손주 보여드릴 테니 슬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께 아내가 매달 용돈을 꼬박꼬박 잘 보내주냐 여쭤보니 매달 잘 들어오고 있다고 자기는 그 돈 쓸 곳도 없어서 나중에 손주 하고 싶은 일 있을 때 주려고 꼬박꼬박 모아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돈 잘 벌고 있으니 얼마 안 되는 돈 쓰시라고 하자 부모님께서는 아직 은퇴한 것도 아니고 돈 더 안 보내도 된다시며 돈 50을 매달 처가댁에도 보내고 우리한테도 보내면 생활비가 쪼들리지 않겠냐 말하셨습니다. 돈 50을 보내냐고 되물으니 어머니는 그렇다 대답하시고 순식간에 제 얼굴이 굳는 걸 보시곤 아니라며 70을 받았는데 매달 다른 곳에 돈이 나가느라 자신이 놓쳤다고 해명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제가 아내에게 100씩 양쪽에 용돈 드리라고 한 걸 모르시고 아내를 두둔하려 하신 말씀 같았습니다. 화가 나서 당장 일어나서 핸드폰을 켜는데 어머니가 그러지 말라고 나무라지 말라며 옆에서 말리셨습니다. 핸드폰이 로딩이 되는 와중에 문자가 쉴 새 없이 날아들었습니다. 문자로 카드 사용 내역이 주르륵 뜨고 있었습니다. 분풀이로 쇼핑이라도 하는 모양인지 카드를 물처럼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장 카드 분실 신고를 접수하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기도 전에 아내가 버럭 화를 내며 카드 정지시켰냐며 방금 카드가 분실 신고 들어왔다고 그거 해명하느라 진을 뺐다며 저에게 쪼잔한 짠돌이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아내에게 부모님 용돈을 저희 부모님만 50 보내냐고 따져 물으니 저희 부모님은 돈을 잘 버시는데 친정에 돈을 더 보내는 게 뭐가 문제냐는 듯 따지기 시작하더니 그깟 돈이 아깝냐는 둥 돈 벌어서 뭐 할 거냐며 비난을 시작했습니다. 커져가는 목소리에 부모님이 들으시곤 얼굴이 사색이 되셨습니다. 당장 미안하다 하고 끊으라고 성화하셔서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고 끊고 전화를 꺼뒀습니다. 부모님은 왜 전화해서 며느리한테 그러냐고 아내 편을 드시더라고요. 자기들은 다 필요 없고 너만 행복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행복하지 않다고 여태껏 어떻게 지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와서 자고 놀고 가는 것에 상관없는데 출근하는 사람은 신경도 써주지 않고 새벽 내내 웃고 떠드는 거 하물며 아이를 돌봐주러 왔다고 했으면서 정작 도우미분들이 안 계시면 제가 아이를 돌보고 바빴던 점 아이가 엄마가 없어도 울지 않는 게 왜 그랬겠냐며 말씀드리자 부모님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생신에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오니 친정 식구들이 모두 저희 집에 와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드는 목소리가 들렸었는데 제가 들어오니 모두 화가 났다는 듯 씩씩거리며 과장된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와 여행을 가면서 아무래도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 도우미분께 당분간 출근하지 말아달라 했더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치우지 않은 그릇들과 널브러진 옷가지들, 쇼핑을 얼마나 했는지 바닥에 태반이 다 쇼핑백들이었습니다. 아기띠를 메고 온 저를 보며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저보고 사람 새끼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기가 자고 있으니 조용히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왜 화가 난지 모를 장인어른 장모님까지도 화를 내며 그럴 줄은 몰랐다며 딸이 자기 부모한테 밥 한 끼 못 사게 하는 게 맞냐며 계산을 자기들이 하게 하는 게 맞냐며 자기들을 뭐로 아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거들며 이럴 거면 왜 자기랑 결혼했냐며 당장 이혼하자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감정 조절 못하고 도덕적 관념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저 온순하고 순하디 순했던 아내였는데 저는 그래도 아내가 언젠가는 깨닫고 사과하고 가정에 충실할 줄 알았는데 제 욕심이었나 봅니다. 더는 떼쓰고 저를 뭉개려는 모습을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큰 고함 소리에 등 뒤에서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친할머니를 보고도 한 번 울지 않던 아이를 정말 이 집안 집구석에서 키우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불행한 가정에서 도덕적 개념이 없는 엄마 밑에서 아이가 뭘 보고 자랄까요? 그래도 아이를 보고 마지막을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고 싶냐고, 제가 바라는 건 그냥 행복한 가정일 뿐이라고 호소했지만 도리어 망친 건 저라며 화를 내며 제 어깨를 팔로 밀더라고요. 뒤에 아이가 있는데도 개의치 않는 모습에 다시 한번 절망했습니다. 사과는 제가 받아야 하는 거라며 아내가 시댁에 했던 행동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부모님 용돈 빼돌리고 뭐 했는지 막말로 처가해서 집에 와서 한 것들은 주구장창 배달음식 시켜먹고 도우민분들이 퇴근하시자마자 쓰레기만 잔뜩 쌓아놓지 않았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넉넉하게 생활비 겸 용돈까지 줬음에도 저는 저녁에 밥 한 끼 못 얻어먹고 그냥 샐러드를 사 먹거나 알아서 해결하고 일하고 나서도 저녁에 아이를 돌봐야 했는데 네가 집에서 한 게 뭐냐고, 아이를 분유를 주기를 했냐, 한 번 먹여야 할 분유 양이 얼만지는 알고 있냐 따져 물으니 자기도 바쁜 사람인데 고작 아이 조금 본 것 같고 생색이냐 하더군요. 장인어른 장모님도 자기 딸이 얼마나 힘들게 아이를 보는 줄 아냐며 그렇게 다 했다고 하는데 막상 자기와 딸이 없다면 하루라도 제대로 돌볼 수 있겠냐 하시더군요. 기가 차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자 그게 제가 자신 없거나 못하겠다는 말인 줄 아셨는지 당장 사과하라며 그러지 않으면 2번 다시 딸을 볼 생각을 하지 말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은 이혼하자는 말로 받아들이면 되겠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아주 큰 소리를 치길래 그럼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느라 정신없었는데 아내는 자기가 뭐 그렇게 잘했다고 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는 옷을 챙겨 짐을 단출하게 싸서 어디 혼자 독박육아 해보라며 자기를 다시 데리러 올 땐 그냥 사과로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정내미가 떨어져서 더 이상 아내와 살 생각이 모두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아내와 처가가 어지른 집을 정리하느라 반나절을 쉬지 않고 집을 청소했습니다. 아내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준 통장 내역을 확인해보니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애초에 집 재정 문제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인지 저축을 바라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카드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이것저것 가방과 옷 같은 쇼핑 내역도 모자라 가전제품은 왜 이렇게 할부로 많이 긁은 건지 집안의 가전이 달라지지 않은 걸로 봐선 친정집 가전제품을 죄다 바꾼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잠든 틈을 타서 목록을 정리해보니 저나 제 부모님께 쓴 돈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언제 다른 정지시키지 않은 카드를 챙겼는지 핸드폰으로 갑자기 카드 내역 알림이 왔습니다. 비행기 티켓 구매 알림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여행을 갈 생각을 하다니 정말 이젠 더 참고 봐줄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전화해 알렸습니다.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는 것 같아 관리사님들을 붙여 지원을 해주고 장모님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지 않든 매달 용돈도 붙여드리고 네가 말하는 사위로서의 도리를 나는 다 한 것 같은데 네가 며느리로서 한 도리가 있느냐 물었더니 지금 사과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라 따지려고 전화했냐며 화를 더 내더군요. 그래서 이혼하자 한 거 나도 찬성이라고. 지금 네가 사용한 카드 내역과 통장 내역 모두 뽑아 확인했으니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미친 거 아니냐며 아기를 자기가 여태 키웠는데 그딴 소리 하냐고, 그래 이혼하자고, 너네 집 4대 독자 낳은 자기를 이렇게 내칠 생각이었으면 아이도 볼 생각하지 말라고 하길래 네가 집에서 한 게 뭐가 있냐고, 항상 출근 전이나 퇴근하고 나서 아이를 보는 건 항상 저였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네가 친정에 몰래 빼돌린 돈이랑 바꾼 가전제품까지 다 확인했는데 그거라도 간수하고 싶으면 입 다물고 합의이혼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든 말든 마음대로지만 카드도 정지시킬 거니 알아서 처신하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그제야 인지했는지 아내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 무시하고 무음으로 해두고 한참 뒤에 확인해보니 문자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집으로 갈 테니 다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여행이 너무 가고 싶어서 그랬다고 여행만 안 가면 되는 거냐고 하는 문자를 보자 이 여자는 정말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사고방식이 애초에 다르다는 생각에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몇 시간 뒤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친정으로 가서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하고 냉전 중인 상태입니다. 아이는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듣더니 힘들었겠다며 저를 위로해 주시고 대신 돌봐주시고 계세요. 도우미분도 한사코 물으시고 뭐하러 청소를 남 시키면서 돈을 낭비하냐 하시더라고요. 아내는 그 뒤로 자꾸 연락해 미안하다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시부모님도 이제 잘 모시겠다 하는데 결혼 전에도 그렇게 살갑고 친절했던 아내가 한순간에 달라져 버린 것이 떠올라 저는 아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를 용서해야 할지 말지 고민입니다. 저희 사정이 이러한데 혹시 도움의 말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내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게 맞을까요? 멍청한 아내가 친구들이 부추기는 대로 행동했나 보네요. 이 친구들은 그렇다고 쳐도 장인 장모까지 똑같이 그런 거면 아내가 달라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10년, 15년 혼인 유지하다가 재산 분할하라고 코치하는 사람들 말 들을 사람을 지금 내쫓아야죠. 능력이 그렇게 좋은데 애 딸린 호래비 타이틀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